해봅시다. 16x죠? 어머나 세상에 16x잖아. 19x가 아니잖아. 이때 원형적 사고를 한번 발휘해보면 어머, 수학 공부를 더 할 수 있잖아.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자,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과후 중학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인수분해 하는 방법 있죠? 그 복잡한 2차식인 상태에서 X자로 하는 그 과정 이제 계속 쓰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이제 한 번 듣는다고 다 알겠습니까? 뭐 누군가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 수업 내용을 놓쳐서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는 영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 이유는 불문하고 일단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정을 설명하려면 또 인수분해가 뭔지 알아야 되고, 인수분해가 뭔지 설명하려면 전개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전개는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수분해라는 건 지금 주어진 2차식이 3개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식을 살펴보면 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인수분해한다는 게 뭐냐면, 얘는 원래 뭐를 전개한 걸까? 원래 뭐 곱하기 뭐였을까를 찾아보세요, 뭐 이런 겁니다.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이게 거꾸로 찾는 거꾸로. 그러니까 원래 뭐를 전개했을 때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이 나왔을까? 이게 인수분해인데요. 자, 일단은 앞에 보시면 이제 전개를 안다는 가정하에 뭐 이렇게 항들이 있었단 말이야, 대충. 얘네들을 막 이렇게 분배한 거잖아요. 근데 일단 뭐랑 뭐를 곱해서 x제곱이 나온단 말이죠. x제곱이 보이잖아요, 그죠? 제일 첫 번째 항. 그래서 x가 둘 다 있겠구나 라는 건 먼저 채울 수 있다. 혹시 이거 될까요? 왜냐면 x 곱하기 x가 x제곱이니까요. 그리고 상수항 보겠습니다. 상수항이라 함은 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8을 말하고요. 뭐 곱하기 뭐가 8일까 이거죠. 그러면 뭐 2 곱하기 4라던가 아니면 1 곱하기 8이라던가 뭐 이런 녀석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1 곱하기 8로 설정을 해보고, 자 이제 이게 답일까요? 뭐 이겁니다. 답인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아직 그 왼쪽에 있는 2차식에서 확인 안 한 녀석이 있어요. 네, 6x를 확인하지 않았죠. 요 6x가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x 곱하기 1을 하면 1x죠. 그리고 x 곱하기 8을 하면 8x잖아요. 둘을 더해야 되겠죠? 몇 x입니까? 네, 9x가 나오거든요. 9x가 나오네. 그러면 얘 오른쪽에 있는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8을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이 나오는 게 아니네. 그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을 인수분해 했더니 오른쪽처럼 나오는 건 아니네. 답을 잘못 구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이랑 8을 수정해 볼게요. 곱해서 8 되는 게 1이랑 8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2랑 4가 있죠, 그죠? 그럼 2랑 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x와 4x 맞죠? 둘 더하면 몇 x입니까? 6x 맞죠? alright. 찾았다, 그죠? 찾았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을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4다. 이거죠. 이게 인수분해입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전 내용에 했었고, 이제 오늘 메인으로 살펴볼 것은 아래에 있는 두 녀석입니다.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도 인수분해를 해보자고요. 그럼 원래 뭐 곱하기 뭐였을까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 몇 x 더하기 몇 x 더하기 뭐를 해야 이제 x에 대한 2차식이 나왔단 말이죠. 몇 x제곱? 자, 보겠습니다. 2x제곱이 나왔네요. 일단 x제곱이 있으니까 x랑 x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몇 x인데, 자, 2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가 2면 되겠다, 그죠? 2x와 x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3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곱해서 3이 돼야 되니까 1이랑 3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3, 1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겠다. 그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뭐 상황에 따라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 중에 그렇죠. x항을 살펴보면 되는데, 자 5x가 되는 게 누가 있냐 이거요?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위에 거는요, 자 6x와 1x이기 때문에 7x가 나오죠. 근데 밑에 거는 3x와 2x를 더하는 거니까 5x가 나오네요. 그러면 답은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네, 밑에 거죠. 그래가지고 너 잘못됐다, 너 아니고 밑에 있는 게 답이네. 그래 쭉 올려줘. 얘가 답인 거예요. 이게 인수분해입니다. 근데요, 숫자가 조금만 더 복잡해져도 이런 식으로 찾는 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 머릿속에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요. 이게 곱해서 2x제곱과 곱해서 3이 되는 걸 찾는데 더해서 5x가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을 했을 때, 전개를 마저 했을 때. 그러면 숫자를 계속 바꿔가다 보면 피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는 게 X자 알고리즘이에요. 저는 X자 알고리즘이라 하고 뭐 정확한 명칭은 없어요. 어쨌든 그 X자로 하는 거 있죠? 교재나 문제집이나 교과서 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좀 편하게 하려고, 숫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막 다 쓰면 너무 힘드니까 필요한 요소만 딱 써가지고 뭔가 이런 어떤 틀을 짜자는 건데, 자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답은 옆에 띄워놓고, 답은 옆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 정도에 띄워놓을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1번 곱해서 2x제곱이 되는 녀석을 2x 밑에 두 개 써줍니다. 자 어떻게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할까? 자 볼게요. 여기 뭔가 써줄 겁니다. 지금 4개의 뭔가 칸이 있죠? 자, 각각 뭘 쓸 거냐면 2x제곱 밑에는 곱해서 2x제곱이 되는 두 녀석을 써줄 겁니다. 2x와 x로. 그리고 3 밑에는 그렇죠, 곱해서 3이 되는 녀석을 써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1단계. 자, 2단계는요. 대각선끼리 곱해줄게요. 대각선끼리 곱해서 그 결과를 더해 볼게요. 자, 각각 곱하면 x랑 3을 곱하면 3x, 그죠? 2x와 1을 곱하면 2x죠. 자, 둘을 더해 볼게요. 더했을 때 5x가 나오죠? 가운데 있는 5x네. 끝났다. 이게 2단계입니다. 자, 이제 2단계에서 만약에 5x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안 나오는 건 밑에 사례에서 한번 해보고요. 자, 3단계. 지금 x자로 이제 쓴 이 중에서 요 가로로 두 개를 이렇게 옮겨주면 답입니다. 이렇게 옮겨주면 답이에요. 자, 보세요. 무슨 소리냐면 2x와 3이니까 괄호 열고 2x 더하기 3. 그리고 두 번째 x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면 답이에요. 위에 보세요. 답이죠? 똑같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선생님 왜 가로로 쓰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따가 또 시간이 되면 밑에 걸 얘기하면서 한번 해줄게요. 일단은 기억하자는 거죠, 방법을.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 먼저 푼 방법에 다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화해서 어려움을 쓴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필요한 부분만 딱 가져와서 약간 규칙을 쉽게 만든 거예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익숙해지면 쉽다. 자, 밑에 것도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하래요. 그러면 6x제곱과 10 밑에다가 4개를 뭔가 써주는 거예요. 곱해서 6x제곱 되는 거, 곱해서 10 되는 거. 자, 예를 들면 2x와 뭐 3x가 있고 뭐 1x, 6x도 되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일단 보통은 1, 6보다는 2, 3을 먼저 써주는 게 확률적으로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선생님들이 일부러 괴롭히려고 이제 1, 6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문제집 안에서, 교과서 안에서 보통은 2, 3이 먼저 확률적으로. 자, 그러면 10 곱해서 10 되는 건 예를 들어서 2랑 5를 써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자. 자, 2x 곱하기 5는 10x, 그 다음 3x 곱하기 2는 6x. 이렇게. 그럼 둘을 더해봅시다. 16x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 아까 1단계가 2x, 3x, 2, 5 적어준 거. 2단계는 x자로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뒤 더하는 거. 그래서 검증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16x잖아. 19x가 아니잖아. 이때 원형적 사고를 한번 발휘해보면 어머 수학 공부를 더 할 수 있잖아.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뭐 좀 요즘 스타일 한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야 좋다. 19가 아니니까 자 바꿔주는 건데 여러분들 뭘 바꿔주냐면요. 일단 다 지울게요. 2랑 5 말고 적당히 바꿔보는 겁니다. 자, 2랑 5 말고 일단 5랑 2로 바꿔볼게요. 만약에 5랑 2 해도 안 되면 1, 10 또는 11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자, 15x와 4x 이렇게 해보는 거죠. 둘을 더하면 몇 x가 됩니까? 예, 19x가 되네요. 자, 그러면 오케이. 이제 스탑. 이게 답인 거예요. 자, 그럼 답을 써보면 아까 x자로 쓰지 마세요. 가로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 2x 더하기 5랑 3x 더하기 2를 곱한 게 6x 제곱 더하기 19x 더하기 10이 된다는 얘기죠. 됐을까요? 혹시 확인을 해보면 전개를 해보면 이제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을까요? 자, 11분. 그러면 이제 왜 대각선끼리 쓰는 게 아니라 저렇게 가로로 쓰냐면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 별건 아닌데 우리가 가운데 항을 이제 전개할 때 우리 이렇게 여기 값을 구할 때 보세요. 대각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건너편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죠. 2x는 여러분들 5랑 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5랑 곱하는 게 아니고 2x는 2랑 곱하고 5는 건너편에 있는 3x랑 곱하죠? 요것을 그냥 생각을 해보면 자 보세요. 2x는 2랑 곱하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라는 뜻이고 또 3x는 5랑 곱하는 거죠? 반대편에 있는 거. 그러니까 3x 더하기 5랑 2x 더하기 2를 같이 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개할 때 하던 게 건너편에 있는 것끼리 곱하는 건데 서로 대각선끼리 곱했다는 건 대각선에 있는 건 뭐 반대쪽 괄호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개를 그러니까 x자로 하라는 대로 해본 뒤 답을 쓰고요. 얘네끼리 곱했었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양수로만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음수를 곱하는 걸 잘 모르는 학생, 모른다기보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교과서나 문제집에 있는 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찬찬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 날 때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안녕!